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HRD 코리아 2002 HRD 컨퍼런스 D트랙 진행을 맡은 저는 한국환경공단 정보보안부에 근무하는 강혜진 부장입니다. D트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HRD에 대한 소명과 적극적인 투자로 경영과제 해결과 경영 성과를 창출한 현장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는 트랙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는 메타버스 학습 경험을 핏하게라는 주제로 삼성화재 서성일 파트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삼성화재 인재개발 파트는 비대면 근무에 대응해서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자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서성일 파트장님은 이번 발표에서 사례 소개와 함께 메타버스 활용 방안을 높이기 위해 HRD 담당자들이 유념해야 하는 부분과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언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앞에 나와 계시는데요. 서성일 파트장님께 다 함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화재 서성일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저도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컨퍼런스나 그 강의에서 강의하는 게 거의 2년 만이라 오늘 많이 떨리고요. 사내에서 신입사원들 대상으로는 소수로 강의를 해봤지만 거의 3년 만에 많은 분들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되게 솔직히 떨리지만 이 마음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그 경험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2019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잠시간의 좀 휴지기를 갖고 바로 비대면 라이브 강의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는 뭐냐면 코로나 전에 저희들이 직원들과 함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미래의 HRD는 어떻게 변화할까? 과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때 고민하면서 도출해낸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SNS가 한창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 방식도 SNS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가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가 너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 자료도 이렇게 짧은 동영상 위주의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던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해봤었습니다. 삼성화재는 보통 한 1년에 한 150여 개 과정을 오프라인으로 운영했고요. 그리고 수료생은 10,000명에서 15,000명 사이로 유지가 되는 회사여서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은 회사였습니다. 잠시만요. 이 교육자료 잠시만요. 교육자료가 안 바뀌었네. 교육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파일이 바뀌었는데 마이크 켜주시고 파일만 좀 바꿔주세요. 그 당시에 고민을 했었고 사내 시스템도 SNS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육 자료들도 동영상 위주의 컨텐츠로 바꿔야 된다는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가 팬데믹을 맞았죠. 팬데믹을 맞고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 2월 27일 날 저희 연수원이 2개가 있는데
두 개의 연수원이 폐쇄가 됩니다. 폐쇄가 되고 그 당시에 한 달 반 후에 들어올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못할 위기에 있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고민했던 내용들을 복귀하면서 한 달 반 만에 저희들이 비대면 라이브로 교육을 전환하고 성공리에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마쳤고요. 그 이후에 계속 그 경험을 바탕으로 줌을 도입해서 모든 교육을 소화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사보다 저희가 3개월 정도는 더 빨랐다고 최소한 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이전에 그런 고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저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었고요. 부원하자면 사실 저는 주니어 때도 교육을 담당했었고 과차장 때도 담당을 했었고 부사장이 돼서 담당했는데 제가 주니어 때 이러닝 설계도 하고 과정도 개발하고 LMS를 한 2번 정도 개발하다 보니까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 좀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처리하고 결정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메타버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메타버스를 어떻게 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혹시 기업의 교육 담당자로서 회사에서 메타버스로 교육을 해본 적이 있으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10명, 10분 정도 되시고 혹시 나는 지금 뭐 교육 업체, 컨설팅 업체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한 10분 정도. 그리고 여기 나머지 분들은 아마 교육 담당자로서 메타버스를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본 적이 있다. 네, 좋습니다. 나는 메타버스를 한 번도 로그인해서 들어간 적이 없다. 네, 네, 좋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 사실은 메타버스가 간단하죠. 게임입니다.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 그리고 또 가장 또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요즘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서 채용관을 그 메타버스에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겠고요. 또 기업 홍보 이게 가장 많겠죠. 아무래도 마케팅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교육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저희 회사도 메타버스를 접하게 됐는데요.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충분히 고민을 했고 제가 저희 회사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교육을 한 이후에 이제 작년에도 많은 세션에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질문들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메타버스로 교육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개발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메타버스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더 그 핵심을 관통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과연 메타버스가 HRD의 대세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담아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자리에 녹여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건데요. 혹시 이 질문 외에 나는 이 세션에서 이것만을 알고 싶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이거 외에 없으십니까? 네? 시니어급 만족도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용기 있게 손 들어주셨으니까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저희가 메타버스 과정을 할 때마다 이런 그 러닝 키트를 만들어서 그 직원들에게 주거든요. 그 키트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만족도도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그 메타버스를 갖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HRD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미 그 김상균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크게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배움에는 부캐가 딱이다. 저희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움은 듣기가 아니라 경험이다. 왜 경험이냐면 메타버스에서는 강사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와 있는 참여자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액티비티를 하고 그 가운데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맥락과 동일하게 해서 모두가 언제나 배움의 크리에이터다. 실제로 아까 그 시니어급의 만족도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시니어들은 사실상 이 메타버스에 들어와서 약간 늦습니다. 반응 속도가 늦는데 중요한 거는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이 아바타를 갖고 채팅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줘요.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크리에이터란 말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해보니까 두 가지를 더 확실하게 알았는데요. 메타버스는 모두가 주체가 되는 공간이다. 왜냐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면 여러분 눈도 마주치고 하품을 하면 재밌는 얘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좀 긴장감이 떨어지면 선물도 주면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줌은 어떻습니까? 요즘 학부 학생들은 줌 강의를 할 때 이마를 출석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머리나.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 기업은 좀 강하게 얼굴을 안 보여주면 출석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 방법을 쓰는데 어쨌든 간 메타버스에서는 누구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모두가 주체가 된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공간의 변화가 사람들의 몰입을 유도할 수 있다. 이것도 그 주체가 된다는 말에 이어서 모든 사람이 움직이고 내가 움직이고 미션을 달성해야 다음 단계를 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거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더 생각하시면서 저희의 사례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그 신입사원 온보딩 교육 과정에서 먼저 메타버스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메타버스를 적용하기 전에 여러 가지 플랫폼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던 끝에 사실은 저희는 제페토처럼 3D 기반의 멋진 그래픽이 나오는 것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기획한 때는 작년 4, 5월이었거든요. 4, 5월 달에 메타버스가 아주 활성화되고 막 광고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언론이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없고 그 개발할 수 있는 업체가 마케팅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고 있는데 비용도 억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접고 그런 가운데 게더타운을 한번 봤죠. 게더타운을 보니까 여러분들 다 게더타운은 웬만한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도들을 만들고 맵을 만들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비록 3D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그러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또한 시니어급들도 추억에 2D 게임들 다 해보셨거든요. 그 정도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게더타운은 아주 좋은 툴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상 채팅이 가능하다는 점이 저희 회사에서 운영할 때는 큰 장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입사원 온보딩 과정에 먼저 적용을 했는데요. 사실 기획 단계부터 이 메타버스를 이용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신입사원 교육은 이제 줌 베이스에서 다 기획이 됐었는데 이 신입사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 메타버스를 도입해서 한번 활용을 해봤죠. 쉽게 말해서 요 정도 수준은 어느 회사든지 접해서 할 수 있게 그냥 그 공간을 빌려서 그냥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수준이었다. 다만 신입사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전산의 IT에 빠르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스스로 미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원도 만들고 앞마당도 만들고 토론방도 만들고 그들이 만들어서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친구들과 동기들과 학습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수료하고 나서 이제 말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신입사원들은 원래 집합을 해야 되죠. 그래서 2주에서 4주 정도 모여서 그들끼리의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결의를 다지면서 그런 신입사원 과정이 돼야 되는데 한 2주 동안 자기 방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방 안에 있었지만 이런 공간을 통해서 약간의 함께 있는 것 같은 수준의 느낌을 가졌다라는 결과를 냈고요. 어쨌든 간에 새로운 내용들을 도입해서 해보니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 생각을 해서 이제 다음 단계 좀 더 이것보다 한 단계 수준 높은 과정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두 번째 단계로 기업 조직문화 관련 조직문화 관련 프로그램들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었는데요. 왜 그 조직문화 프로그램을 하느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신입사원들은 부서 회식을 한 적이 없고요. 두 번째
부서원들의 얼굴을 전체를 본 적이 없고요.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서원들의 반쪽 얼굴만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후배 간의 어떤 멘티의 관계도 좀 소원해지고 회사의 조직 문화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인사 쪽에서 이런 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저희가 그럼 메타버스를 갖고 조직 문화 프로그램도 한번 운영해 보자. 그렇게 이제 기획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MT 가자 버스 타고 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이 됐고 74개 부서, 74개 부서니까 74회차 한 800명 정도 수료를 했고 만족도는 4.6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직원들 입장에서 즐거운 학습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 과정에 몰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 HRD나 교육 담당자분들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이걸 고민하면서 저희가 내린 것 중 제1원칙, 이 과정을 직원들이 신청해서 들어오게 하자였어요. 여기 교육 담당자님들도 보시겠지만 보통 무슨 스킬 과정이나 무슨 파워포인트나 협상력 과정 이런 거는 공지를 하면 직원들이 필요로 인해서 직무상 필요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부서원 전체가 입과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서를 정해놓고 하는 게 훨씬 더 이로울 수 있었지만 우리 그 선택을 하지 않고요. 우리가 직원들, 부서원들한테 선택받는 과정을 만들자라는 철저한 기획하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 과정은 신청을 받아서 하자는 쪽으로 방향성을 틀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교수설계 모델인 AD 모형을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철저하게 지키진 않지만 이 순서에 의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단계별로 저런 분들을 염두에 둬서 과정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저희는 이제 이게 처음 만들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인사교육 담당자 한 20여 명 대상으로 파일럿 과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파일럿 과정 결과로 피드백 받은 것을 좀 날카롭게 피드백 받은 것을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과정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들의 개발 프로세스는 지키지만 핏하게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핏의 첫 번째 fun and easy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이 과정을 필수 과정, 집합 과정, 필수 강제 과정이 아닌 부서 직원들에게 선택받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 기획 단계에서 홍보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련의 그 홍보 프로세스를 두고 다양하게 좀 홍보 방법을 썼고요. 기존과의 좀 틀을 바꿔서 그래서 웹툰을 만들어서 사전 마케팅을 했고 티저 영상도 작성을 했고 포스터도 B급 정서에 맞게 작성을 했습니다. 요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회사의 환경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저희 LMS를 SNS 기반의 LMS를 만들었다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회사는 기존의 보통의 회사의 LMS는 게시판 형태인데요. 저희 회사의 LMS는 페이스북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같은 그런 화면 구성을 해놔서 사람들이 사진이나 그래픽이나 글을 올리면 그게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댓글을 다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물들을 사전에 3주 전부터 단계별로 게시를 하면 직원들이 와서 조회를 하고 좋아요도 누르고 이게 뭐지 하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또 이런 홍보물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웹툰의 한 부분인데요. 저희 직원이 이제 김현증이 있는 김현증 사원이라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조직문화 활동을 만드는 그런 일종의 맥락을 갖고 웹툰을 만들었고요. 이걸 저희 직원들이 직접 기획해서 시리즈로 3편 정도 만들어냈습니다. 만든 사원도 저기 참석을 했으니까 이따 한번 만나보시죠. 두 번째는 티저 영상도 이제 만들었고요. 티저 영상 그리고 홍보 영상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단계별로 홍보를 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우리들의 MT라는 주제로 홍보 영상이 나갔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씩 인지하게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영이라는 그 출근하기 싫다. 검정고무신이라는 애니메이션에 안 나네. 우리의 좀 색깔을 넣어서 기영 씨, 멘트나 그런 것도 좀 해가지고 좀 작동했던 무슨 일 있어? 그런 게 요즘 시국에 어디 여행도 못 가고 날도 덥고 이렇게 회사 캐릭터를 우리 업무 직원인 없네. 것처럼 꾸며서 재밌게 했더니 막내 직원들의 반응이 표정 괜찮습니다. 봐라. 회사 다음은 이제 포스터고요. 포스터는 이제 2D 기반의 메타버스의 그 톤을 담아서 모든 광고물 그리고 모든 인쇄물에 이런 톤으로 B급 정서를 담아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내 과정 신청을 이제 받을 때는 보통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을 활용하는데요. 현장 직원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밖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했고요. 저희가 뭐 몇 월 며칠 오후 2시 오픈됩니다라고 공지를 했고 그 시간에 이제 네이버 폼에서 요 네이버 쪽으로 들어와서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최초 50개 부서를 그 목표로 했었는데 50개 부서가 한 30분 만에 마감이 돼서 전국에서 막 전화가 많이 와서 추가 오픈을 해서 결국은 80개 정도 부서를 신청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우리가 상호작용을 위해서 이 과정 구성을 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입니다. MT 집합을 하고 강점 진단을 통해서 나의 그 강점을 설문을 하고요. 그래서 개인이 그 설문의 결과로 나의 강점을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좀 정적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런 운동회도 하고 댄스 배틀도 하고 그렇게 그 동적인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강점 확인에서 개인의 강점들이 모여서 부서의 강점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강점, 우리의 화면으로 가서 또 활동을 하고요. 또 부서원들끼리 아까 작성했던 개인의 강점들을 확인하면서 추억의 롤링 페이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했고 마지막은 랜선회식입니다. 한 단계씩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최초 화면에 이제 부서원들이 오면 이 화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저희 진행자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음악도 틀어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원들이 이 과정에 들어오기 전에 아까 저희 처음에 질문하시면 선물 드린 것처럼 랜선 녹화자 키트를 마련합니다. 작년 거고요. 작년에는 여름에 시작했기 때문에 뭐 선풍기도 주고 그 생수도 주고 아기자기한 팬시물도 주고 펜도 주고 저희가 뒤에 랜선 회식용 로제 와인도 일회용 로제 와인도 동봉을 해주면 직원들이 일단 이 받는 그 택배를 받는 기쁨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기자기한 선물을 받고 시작을 하고 저희가 이 과정을 어떻게 실행을 했냐면 오후 4시에 시작합니다. 오후 4시에 시작해서 6시 반에 끝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직원들은 점심을 먹고 퇴근을 해요. 집으로 이동해서 퇴근을 해서 4시부터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됐고요. 저희 과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유튜브 얘기 말씀드렸죠. 저희는 교육 진행할 때 가급적 좀 이렇게 활발한 그런 걸 통해서 패널을 활용하거나 더블 MC를 둡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2명이 이렇게 메인으로 잡고 이 옆에는 한 명이 보조가 붙습니다. 보조가 붙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저희의 교육 과정의 입과자들은 20대 초반부터 50대 후반이에요. 30년의 갭이 있습니다. 빠른 사람은 빠르고 느린 사람은 느린데 느린 분들은 대충 50대 이후에 그분들을 구출해내야 돼요. 늦습니다, 좌우간. 왜냐면 화면을 넘어가야 되는데 늦어서 여기 보조 진행자가 늦는 사람들 체크해가지고 전화나 채팅으로 톡으로 해서 계속 다음 화면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3명이 진행을 한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뉴얼북을 만들었는데요. 매뉴얼북은 뭐냐면 여전히 메타버스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런 모든 프로세스나 그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주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고요. 마지막 지도를 항상 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지도를 놓고 저희들이 매뉴얼북을 아까 그 패키지에 넣어서 제공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그 초기 새 화면이에요. 아까 그 앞마당에서 만나서
들어가면 이 새 화면에서 저희는 교육을 합니다. 메타버스 기능이 이런 거야. 튜토리얼 존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여. 이모지 기능은 이래. 그리고 이런 걸 조회하려면 뭐 X키를 눌러야 돼. 이런 걸 그 강의를 하고요. 그 담당자가 강의를 하는 거에 덧붙여서 이런 ACCI 관점에서 시각적으로 텍스트로 다 박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메타버스 기능을 그 마스터하고 하지 않으면 물론 단순하지만 마스터하고 가지 않으면 뒤 화면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점 확인. 강점 확인을 위에 이제 클릭을 하면 강점 진단지가 나와서 개인의 강점 진단합니다. 진단한 결과는 실시간으로 시스템에서 바로 다음 화면에 읽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화면에서 본인이 자신의 강점을 이해해서 아, 나는 이런 강점을 갖고 있구나라고 해서 1차적으로 이 단계를 지나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운동회. 아까 화면을 좀 저희들이 재밌게 만들어서 운동회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런 동적인 활동들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정적인 시간과 동적인 시간을 이제 그 적당하게 섞어서 줬고요.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 운동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두 바퀴 릴레이를 하는 그런 걸 만들었고, 뭐 예를 들어서 하얀색 라인에 가면 패스트 트랙이고요. 검정색은 백도어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되게 긴장감 있게 잘 참여하시더라고요. 다음은 아까 강점 진단을 했잖아요. 강점 진단을 했는데 그 강점들이 모여서 과연 우리 부서는 어떤 강점이 있을까? 강점 진단지가 그런 역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의 강점을 모아서 부서의 강점으로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몇 개 이제 강점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데 보면 영업부서는 외교 이런 강점들이 강하고요. 상품 개발 이쪽들은 창의 뭐 이런 쪽이 강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서원들이 아, 우리 부서의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이렇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 여기는 이제 개인별로 뭐 예를 들면 부서에 저의 강점들이 나와 있으면 부서원들이 거기서 아, 너의 강점이 이거니까 너는 이거 잘 개발해. 너는 진짜 이런 강점이 있는 것 같아. 서로 칭찬해 주면서 그 롤링 페이퍼를 쓰는 형태로 계속 댓글을 달아줍니다. 실제로 관계가 좀 돈독한 부서는 이 시간이 되게 길어요. 길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다르겠죠. 이렇게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기념 촬영을 합니다. 저희 요 앞마당에 보면 그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에 이제 캐릭터가 모여서 기념 촬영을 하자라고 하면 이모지 기능을 쓰거나 모여서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그 사진 파일을 이제 부서에 보내줘서 담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기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랜선 회식을 하는데요. 저희가 로제아인을 주고 사전에 이제 중간 휴식 시간에 배달을 주문하게 합니다. 인당 3만 원씩 줘서 그래서 뭐 치킨들 시키고 족발들 시켜서 이 시간에 맞춰서 배달하게 하고 거기서 로제아인을 건배하면서 그 이후는 부서에서 자연스럽게 회식을 할 수 있게 클로징 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프로그램 컨텐츠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는 그 메타버스 과정 운영할 때 백엔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백엔드 시스템이란 게 뭐냐면 아까 어떤 화면을 넘어갈 때나 강점 진단을 하거나 미션을 수행할 때 사실 여기서는 교육 담당자가 뭘 하면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기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엔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미션을 달성했는지를 확인하고 저희 진행자 저 두 사람이 그걸 보면서 계속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됐네요. 그러면 한 90% 됐으면 일단 다음 화면으로 이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두 명은 아까 보조 진행자가 또 이끌어주는 형태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대단위의 교육을 할 때는 이런 시스템까지 개발하시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도 이제 뭐 부서 강점이나 개인 댓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모니터링을 해서 운영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트리거 오브 체인지인데요. 제가 좀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좀 깨졌네요. 메를로 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이라는 거에 보면 이 사람이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공간의 내용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사람은 신체성을 갖고 있다. 신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간에 적응을 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가운데 보면 공간적 수준이 정박점에서 안정을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겠죠.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 왔을 때 되게 어색하고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앵커 포인트가 있었어요. 딱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때부터는 잘 진행을 하는 그런 정박점을 갖게 되면 그 공간에서 안정을 찾고 새로운 그 활동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체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은 공간의 주체는 신체이고 공간에서 지각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공간에 있어서 거리, 깊이를 되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하니까 이 공간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줌에서 화면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체크하고 알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교육 담당자들이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공간의 깊이를 어떻게 심화시켜서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할 것인가가 여기 계신 교육 담당자들의 큰 역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와 연결해서 HRD 담당자로서의 역할들을 제가 이제 이 과정을 운영하면서 정리한 내용은 이겁니다. 학습자, 직원, 아니면 교육생의 경험을 잘 설계를 해야겠다.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그 경험을 잘 설계해야 되는데 메타버스를 통해서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가자의 몰입이나 흥미, 수준, 관심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뭔가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할 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팩터로 잡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참여와 몰입, 그리고 흥미와 집중, 그리고 교육생들의 수준과 관심을 잘 캐치해서 과정 개발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모든 과정 요소에 과정 설계할 때부터 기획할 때부터 이런 내용들을 촘촘히 설계를 했고 그 결과로서 저희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얻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겠지만 기업의 직원들은 메타버스에서 어떤 것을 경험할까요? 제가 한 18명 정도를 좀 심층 인터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과정을 시작할 때, 과정 중일 때, 이제 과정을 종료했을 때 어떠한 걸 느끼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메타버스 2D 기반의 그 게더타운은 모두가 편안하게 느꼈다. 그런 걸 딱 생각해 보니 나이 드신 분들도 추억의 도토리 그 세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떠한 가상 아바타를 다 인지를 하고 있고 새로운 세대에 있는 직원들 또한 뭐 쉽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메타버스 환경에 대해서는 무난했다. 그리고 아바타의 활용은 내가 뭔가 개성을 표현할 수 있었고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편안하게 좀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부장님 앞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춤을 출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부장님 앞에서 내 캐릭터를 갖고 춤을 추면서 하트를 보내는 그런 그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과정 내에서는 사실상 저희 회사가 게더타운을 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상 채팅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자주 못 보는 상태에서 잘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3D 기반의 풀 아바타인 걸 배제하고 아바타가 있지만 아바타가 가까이 갔을 때 영상 채팅이 활성화돼서 그 만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소소한 대화 속에 어떤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피드백으로 받았습니다. 여전히 뭐 채팅이나 아니면은 뭐 이동을 하면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는 이제 얘기도 있었고요. 과정 중에는 진행자의 안내 그리고 튜토리얼 과정 그런 화면들이 있어서 초반에 이 과정에 대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가 좋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영상 채팅, 실제감의 인식에 있어서는 영상 채팅에 대한 그 호응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몰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실제감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메타버스의 경험의 결과는
메타버스에서 재미있는 활동들을 했다 한 가지랑 두 번째는 줌보다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이 그 메타버스가 훨씬 낫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 줄로 이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신 트렌드를 경험하고 동료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며 상호 이해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이게 이 키워드를 좀 잘 기억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메타버스에서 구현하시게 되면 좀 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 주신 분이 시니어들의 반응을 얘기했었죠. 그 정확한 수치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 첫 번째 반응 좋은 게 뭐였냐면 작년 8월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메타버스를 경험하신 분이 거의 없으셨을 텐데 나이가 어린 직원이든 나이가 많은 직원이든 간에 내가 메타버스를 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트렌디한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교육과정 들어와서 받았어요. 나는 해봤어. 이런 거에 대한 호응도가 많이 높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부서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뭔가 멤버십을 갖추는데 되게 도움이 됐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처음에 그런 분들이 적응하기엔 어렵지만 적응을 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다 잘 활동을 했다. 그래서 시니어 직원들도 나쁘지 않았다. 다만 한두 분이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되게 우스운 케이스인데요. 보통 저희 벽이 있잖아요. 벽이 있으면 보통 저희는 벽을 피해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거나. 그분이 다음 화면으로 못 넘어오셔서 물어봤더니 계속 벽을 누르고 계셨어요. 저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할 때 아까 튜토리얼 화면 같은 것들을 사전에 잘 구성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건데 여기 앞으로 메타버스를 앞으로도 하실 거고 하고 싶고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언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직원들과 이걸 해보니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상의 확장성입니다. 여전히 그 회사에 인력은 없죠. 교육 담당자의 숫자는 적고 뭐 리소스도 많지 않고 뭐 재원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를 할 거냐 말 거냐에서 할 거라는 결정을 했다면 리소스가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리소스를 투입을 해도 많은 수를 하거나 많은 기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뭐 2박 3일 하루짜리를 메타버스로 한다는 것은 사실 효율이 좀 나지 않고 그거는 충분히 지식의 전달이나 단순한 활동이라면 저는 메타버스보다 줌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집합교육 과정이 제일 좋지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신입사원 온보딩 과정처럼 숫자가 제한적이지만 기간이 길다든가 아니면 일시에 승격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 승격자들을 대다수인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조직문화 활동처럼 일정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킬 그런 아이템을 잡아서 메타버스를 적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것 제안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의 적합성이에요. 그 많은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를 해보면 메타버스 안에서 강의를 하십니다. 근데 3D 같은 경우에 이제 순전히 아바타잖아요. 교수님이 그 늘상 하시던 방식으로 강의를 하시면 학생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하물며 얼굴도 안 나와요. 3D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전달식 교육을 하는 건 메타버스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에서는 뭔가 액티비티가 있어야 되고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전달을 하고 뭐 질의할 정도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줌에서의 효용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해요. 줌도 나름 그런 교육에서는 좋은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단순한 전달식 교육은 메타버스로 활용을 할 경우에는 그닥 큰 감흥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에서는 항상 게이미피케이션, 게임을 기반으로 한 환경이기 때문에 게이미피케이션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좀 이번에서 연장선상인데요. 과연 이 컨텐츠를 어떻게 그 활동성 있게 만들 것인가.
메타버스는 아바타가 있습니다. 아바타를 한시도 정적인 상태에 두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그 메타버스 공간이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시 설계를 할 때 활동 중심으로, 액티비티 중심으로 이 컨텐츠를 설계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반감될 거라 생각해서 아바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 아바타의 특성과 메타버스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어떻게 컨텐츠를 활동적이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셔야지 좋은 과정으로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은 그냥 플러스 알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아직 교육 담당자분들은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차피 메타버스라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는데 그냥 이런 모니터링을 안 하고 하면 시간이 언제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되면, 본인 그 회사가 안 되면 업체를 껴서라도 이런 거 가지고 그 기반을 갖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아마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과정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앞서 보여드린 거는 2001년 버전이고요. 금년에도 메타버스를 했습니다. 새로운 버전으로 했고요. 약간 요 2.5D 방식이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사선으로 이동하게 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래픽도 지금 화면상에는 좀 잘 안 나오지만 작년에 비해서 되게 좀 다변화됐고 컬러도 좋아졌고요. 여기서도 뭐 여기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있었고, 이 조곤조곤한 아이콘이나 그런 거 사이에 모든 액티비티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우리의 나무에 살펴보기 위해서 뭔가 액션 플랜도 작성하고 동료들의 생각들도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백엔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앞 화면에서 설문조사한 내용들이 뒷화면에 다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부서 액션 플랜을 작성한다라고 하면 써야 되잖아요.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같이 부서원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그게 어떤 화면에 보여지면 그 중에서 우리의 부서 액션 플랜은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라는 게 다시 취합이 돼서 그 화면이 그 결정된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여기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다 구현을 해놔서 뭐 입력만 하면은 다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구현돼서 수작업을 하는 게 없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타임 캡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본인이 입력하고 선택하면 선택한 것들이 부서원의 의견이 모아져서 자동으로 생성되니까 그렇게 모아진 의견을 갖고 타임 캡슐도 묻고 의견도 보고하는 그런 걸 할 수 있었다. 그게 결국은 뒤에서 흐르는 실시간으로 그걸 조작하는 시스템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년에도 잘 운영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도 만족도가 한 4.67 정도 나와서 양호한 만족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메타버스는 어떤 공간일까요? 메타버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버스가 재밌으면 게임이고 재미없으면 교육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교육 기획자들이 HRD 담당자들이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고민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게임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직원들의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다면 그 회사의 문화에, 그 회사의 직원의 시선에, 그 눈높이에 맞추는 과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저희 회사의 그 신입사원 온보딩 과정에 신입사원들이 처음 들어가서 같이 있는 것처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것처럼은 약간 좀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상공간의 경험들이 실제 경험인 것처럼이 아니라 실제적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 교육 담당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기획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잘 살펴서 기획을 해주신다면 보다 나은 성과를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은 그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학습 효과, 우리 교육생들의 학습 효과가 더 효율적이고 더 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러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우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할게요. 네,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부서장님들의 참여도는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장들 입장에서도 직원들을 한 공간에 모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님들이 오히려 그 분위기를 띄우려고 더 오버하시고 더 활동적이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부서장님들이 잘 맞춰주셨고 부서장들이 또 하니까 또 직원들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려는 좀 했지만 전혀 뭐 걱정할 일이 없이 다 거의 모든 부서가 잘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백엔드 시스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2019년에 요 메타버스 전에 저희가 게임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사실은 스페이스X라는 경영 전략 시뮬레이션 이 2D 기반의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아주 그것도 한 2년 동안 잘 썼거든요. 그 게임을 개발한 업체랑 계속 이제 그 커넥션을 갖고 있다가 사실은 저희가 메타버스 교육 과정을 할 생각이 아니었고 제가 2020년에는 제가 이제 교육 담당하면서 모든 걸 다 해봤는데 VR을 갖고 뭔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VR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VR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좀 이렇게 그 업체랑 담당자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때 메타버스가 출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들이랑 게임을 같이 개발했던 그 업체가 저희들이 프론트 시스템 게임도 개발해 주시고 뒤에 이제 또 백엔드 시스템을 같이 개발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그 업체랑 메타버스 화면도 개발하면서 같이 운영을 해서 지금 한 4년째? 3년인가 4년째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좀 심플하게 개발하면서 저희들이 요구사항들을 다 맞춰줬어요. 맞춰줘서 그분들과 같이 좀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리고 그 시스템들은 저희가 그분들과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한 거고 그 회사도 거의 최초로 했었고 저희가 사실 그 유명한 업체랑 같이 제휴를 한 건 아니고 약간 신생 업체 대상으로 해서 그 게임을 잘 개발해서 그걸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져서 다소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원하는 성과를 내는 데는 큰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먼저 여기.
음. 그 질문은 뭐 방향성을 좀 얘기하자면 본인 그 갖고 있는 조직의 자원과 인력을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다음 단계에는 로블록스를 좀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3D 제페토는 사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로블록스가 아무래도 좀 단순한 캐릭터지만 그것도 그 사용자가 그 커스터마이징이 좋아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결국은 저희 회사도 거기에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두 번째 버전도 개더탄으로 갔는데 그거는 회사의 상황에 맞게 선택의 문제지 그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담당자분께서 잘 보시고 내가 선호하는 걸 결정할 수도 있겠죠. 하여간 그 환경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두 분만 더 질문 받고, 예. 만약에 이제 저희 회사도 지금 오프라인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준비하고 행사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메타버스가 엔데믹에서 만약 코로나가 좀 완화된다라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요. 하지만 교육을 좀 제가 오래 해본 결과 그 교육의 게이미피케이션은 필요합니다. 어떤 컨텐츠를 그냥 강의식으로 전달하느냐 아니면 그 체험을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할 것이냐의 문제는 항상 남는데요. 그 툴로서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면 아까 저희가 2019년에 개발했던 스페이스 S라는 게임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용이하게 그 공간 안에서 아기자기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시면 뭔가 좀 더 그 오프라인으로 할 때보다 아니면 줌으로 할 때보다는 전달력 높게 그리고 활동적이게 과정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시간이 있으시니까, 네. 첫 번째 질문이 직무교육에서는 메타버스 쓰냐 안 씁니다. 저희 줌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키트도 개발하고 과정도 그 어떤 도구들 개발해서 조금 더 활동적이게 줌 기반으로 거의 모든 직무교육은 줌 기반으로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이 신입사원 교육은 저렇게 적용을 했는데요. 지난번에는 지금도 이번에 신입사원들도 개더타운 기반에서 했어요.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그 담당자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개더타운 같은 어떤 메타버스가 유행을 하고 있다면 굳이 안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의 신입사원 교육의 그 전달은 일단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회사에 대한 지식과 우리 보험회사니까 보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뭔가 좀 액티비티를 만들고 토론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오프라인 위주의 어떤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아기자기에 꾸민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공간에서 좀 액티비티를 넣어서 믹스하는 형태로 갈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서성일 파트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간이 2시 25분입니다. 지금부터 약 15분간의 HRD 엑스포 휴식 시간입니다. 다음 세션은 15분 뒤에 2시 40분부터 시작되고요. 저기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쉬는 시간에 이동하실 때 그 짐이 분실될 우려가 있으니까 중요한 짐은 반드시 가지고 이동을 해주시고요. 다음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개인 소지품을 가지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션 2는 2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